프랑스의 한 식료품 마트. 7월에 여름 식료품을 구입하기 위해 이것저것 바구니에 물건을 주워 담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젊은 여성은 더위에도 긴 소매 옷을 입고 짙은 화장에 선글라스를 낀 채 장을 보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거나 인플루언서가 장을 보러 온 것일까요? 이 젊은 여성의 정체가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여성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저거 봐. 저거 멍자국 아냐? 피멍도 들었어. 식료품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실수로 소매가 걷어지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올해 24세의 평범한 프랑스 여대생입니다. 저는 항상 이 식료품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요. 아버지가 즐겨 드시는 술이 이 마트에만 재고가 안 떨어지기 때문이죠. 저희 아버지는 경찰이신데 어울리지 않게 술을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프랑스의 7월 여름은 30도 이상까지 올라가는 심각한 무더위는 없기 때문에 건물 안에만 들어가도 금방 시원하고 선선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여름에 긴 소매 옷과 짙은 화장, 그리고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저의 몸에는 늘 멍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멜리, 왜 이렇게 늦은 거냐? 어제 내가 너무 약하게 때렸나? 오늘 푸닥거리 한 번 더 할까? 저희 아버지는 근무가 없는 날이면 늘 집에서 술만 마시고 저를 때리며 온갖 막말을 퍼붓고는 스스로 지쳐 잠에 들곤 하시죠. 그래도 오늘은 참을만 했습니다. 내일은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대학교에 가는 날이기 때문이죠. 원래 1년 정도 다니다가 휴학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재학하게 된 것이었죠. 저는 이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줄 운명을 만나게 됩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혹시 법학 과목 강의실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멍하니 학교를 바라보던 저에게 어떤 남자 학생이 저에게 강의실을 물었습니다. 저는 이때 이 남자에게 특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자는 동양계 남학생이었고 선한 얼굴에 매력적인 인상이었죠. 혹시 집에 아버지랑 둘이서만 사세요? 남자친구는 없죠? 그 남자는 처음 만나 강의실로 같이 가는 동안 저에게 알 수 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 남자가 왜 이런 질문들을 했었는지 알지 못했죠. 첫눈에 서로에게 호감을 가진 저희는 이날 수업을 마치고 만나기로 약속을 했고 식사를 한 후에 가볍게 맥주를 한 잔 마시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저는 이날 이 동양인 남자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영리하고 자상하고 친절한 남자와 어딘가로 멀리 도망가고 싶다는 충동적인 감정을요. 아마도 저희 아버지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욕구와도 연관이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떠날 용기와 능력도 되지 않았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아버지로부터 도망가는 생각에 들떴던 저는 이내 현실은 그럴 수 없다는 생각에 슬퍼졌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처음 만나 식사를 하고 맥주까지 먹고 있는 이 남자는 한국이라는 동양의 나라에서 유학을 온 유학생이었고 이름인 김인호였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인은 처음 보았고 만난 것도 처음이었죠. 한국인이 대부분 그런 것인지는 잘 몰랐지만 인호는 머리도 영리했고 매너 있으며 자상했어요. 제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었죠. 맥주를 기분 좋게 마시고 인호가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바래다 주는 길에 저에게 갑작스럽게 사귀자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했고 어쩔 줄 몰라 했죠. 원래 한국 남자들은 이렇게 진도가 빠르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혹시 내가 만만하니? 오늘 우리 처음 만났는데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나 가볼게. 잘 가. 당황한 저는 예민해져서 인호에게 상처만 주는 말을 하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사실 이성 친구를 만난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저희 아버지 때문에 2달을 넘기지 못하고 헤어졌지만요.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이 익숙하지 않았고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말았던 것이죠. 다음 날부터 인호는 저에게 말을 걸지도 않았고 우연히 마주치더라도 어색한 인사만 하며 지나쳤죠. 제가 인호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흐르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인호 생각만 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용기를 내서 인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인호야, 혹시 아직도 저번에 한 말 유효하니? 이날 저희는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마음이 잘 맞았어요. 인호는 제 이야기를 차분하게 잘 들어주었고 저를 이해해 주었죠. 인호는 가끔씩 자신의 모국인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해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인호와 한국에서 생활하는 꿈을 꾸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이노는 저에게 곧 있을 방학 때 한국으로 휴가를 같이 떠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일단 고민 좀 해보겠다고 했지만 아버지가 절대 허락할 것 같지는 않았죠. 아버지는 요즘 귀가가 늦어지는 저에게 위협적으로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멜리, 너 요즘 뭐하고 다니는 거냐? 내가 요즘 일이 바빠서 신경을 못 썼더니 오늘 혼 좀 낼까? 너 혹시 남자 만나냐? 너 같은 애가 남자까지 만나고 다니면 내가 가만 안 둔다고 했지? 너는 물론이고 네가 만나는 남자까지 혼주를 내줄 거다. 너는 네 엄마를 닮아서 절대 남자를 만나면 안 되는 팔자다. 명심해라. 아버지가 늘 말하던 레파토리였지만 이날은 더욱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동양인 남자친구까지 만나고 있다는 말을 한다면 아마도 흠씬 두들겨 맞았을 겁니다. 저는 아버지의 폭언에 또다시 무력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이어질 수 없는 사이라면 관계가 더 진전되기 전에 인연을 끊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죠.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노와는 연락을 두절한 채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현실이 원망스러워졌고 아버지가 하는 폭언들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놈의 운명과 팔자가 뭐길래 저한테 저주를 퍼붓는지 그냥 아버지의 그런 점들이 싫어서 어머니가 떠났을 뿐인데 아버지는 늘 어머니를 원망하며 그 원망을 저에게 투영시켰습니다. 이대로 아버지의 말만 듣고 인생을 살다가는 평생 아버지가 말하는 팔자대로 살 것만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저는 이노에게 연락해 만나자고 했고 그동안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잘못을 구했습니다. 이노는 너그럽게 저를 이해해 주었고 제 사정을 듣더니 심각한 표정을 짓고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멜리, 그냥 집에서 나와서 독립하는 건 어때? 아니면 나와 같이 한국으로 가서 지내는 것도 좋고.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야. 너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줄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곳.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이노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심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고 이노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주었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이노의 말은 제가 처음 이노를 만났을 때 제가 속으로 상상했던 그런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와 이노는 제가 집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작정 도망을 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경찰이었고 잘 모르긴 해도 실종 신고 후에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저를 금방 찾아낼 수 있을 것만 같았죠. 결국 저희의 선택은 정면 대결을 통해 독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설득시키던지 아니면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던지 해야 했습니다. 저희들은 말이 나온 김에 바로 나를 잡고 저희 아버지가 있을 때 저희 집으로 쳐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틀 후 아버지의 근무가 없는 날 저와 이노가 찾아갔습니다. 이 검은 머리는 누구냐? 설마 네가 만나는 놈이냐? 내가 남자 만나면 어떻게 한다고 했지? 너는 물론이고 네가 만나는 놈까지 혼쭐을 내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예상대로 저희 아버지는 노발대발하셨습니다. 심지어 이노의 멱살을 잡으며 위협을 가하기도 했죠. 결국 이노는 저희 아버지에게 온갖 모욕을 당하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협박까지 당하며 집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이노가 그런 대접을 당하는 사이에도 저는 단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영원히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죠. 내가 사랑하는 남자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이날부터 저는 아버지에게 감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밖에서 잠궈버린 자물쇠는 식사 시간 이외에는 열리지 않았죠. 방 안에는 스마트폰도 있었고 제가 마음만 먹었다면 탈출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죠. 경찰관이라는 아버지의 직업이 저의 그런 도전 정신을 막았습니다. 언제나 저보다 위에서 군림하며 저를 위협했습니다. 저는 이러다가 이노에게까지 큰 피해를 입힐 것 같아 또다시 이노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목소리를 들으며 말할 자신은 없었기에 문자로 이별 통보를 했죠. 저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고 앞으로 내가 평생을 수동적으로 살아야 할 운명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며칠간의 반강제적 감금이 있은 후 아버지는 자물쇠를 완전히 풀어주시며 저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저는 늘 가던 식료품 마트로 향했습니다. 이때 마트에서 의외의 인물을 만나게 되었죠. 이노였습니다. 이노는 저에게 대화를 좀 하자고 했고 저는 순순히 응했습니다. 아멜리, 네가 원한다면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어. 솔직히 나는 아직도 너를 많이 좋아하지만
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나와 다시 연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돼. 다만 나는 네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도움을 주고 싶어. 네가 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고 너의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가치가 있어. 심지어 그것이 너를 낳아준 아버지로부터의 존중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야. 저는 이노의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혼란스러울 줄 알았던 마음이 오히려 진정되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샘솟았습니다. 이노에 대한 사랑의 감정도 있었지만 그것과는 다른 용기의 감정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이노의 이런 말들이 저에게 그 어떤 말보다도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들이었죠. 저는 이때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이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고요. 그리고 꼭 그렇게 될 것 같다고요. 이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이노는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다시 찾아갔고 역시나 저희 아버지는 이노와 저에게 온갖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섭거나 두려운 감정은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이노 또한 차분한 표정으로 때를 기다렸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아버지도 달라진 저희들의 반응을 느끼셨는지 말로는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방에서 방망이를 가지고 나와서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아버님의 모든 언행이 녹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 일로 신고를 한다면 아버님은 오랜 시간 감옥에 계셔야 할 겁니다. 아마도 뉴스 일면에 출연하실지도 모르죠. 경찰관이 저지른 가정폭력이라는 타이틀로 말이죠. 저와 아멜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개인적으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부디 따님의 행복을 위해 따님을 그만 놓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아멜리는 이 일을 신고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인호의 말을 듣던 아버지는 얼굴색이 하얗게 질리며 집안을 두리번거리더니 이내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눈빛을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프랑스를 떠날 거예요. 앞으로의 제 인생은 인호와 행복하게 보내고 싶어요. 오늘은 아버지의 허락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통보를 하러 온 거예요. 부디 몸조리 잘하시고 잘 계세요. 이날 이후로 저는 인호와 한국으로 떠났고 한국에서 소소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어메이징한 나라입니다. 모든 한국에서 먹어본 음식들은 정말이지 황홀할 정도로 맛있습니다. 한국의 가족들은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고 좋아해주시죠. 친부모에게 받은 사랑보다 오히려 더 과분할 정도로 말이죠. 저는 한국인 남자친구이자 남편 덕분에 저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자존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는 정이라는 감정 문화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설명하긴 어렵지만 서양 국가의 개인주의와는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들 덕분에 제가 그동안 겪었던 심리적인 트라우마들이 많이 치유될 수 있었습니다. 어메이징 한국, 사랑합니다. 감염병이 유행한 이후로 프랑스에서는 가정폭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봤어. 아멜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안 돼. 게다가 경찰관인 아버지에게 당한 것이라고 하니 더욱 끔찍해.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다. 아멜리는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어. 그동안 누려보지 못한 행복을 한국인 남편과 함께 누려보자고. 한국 응원한다. 폭력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 그나마 저 한국인 남자친구가 아니었다면 아멜리가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해. 이 지구상에 저 한국인 남자 같은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 한국인 남자친구의 아이디어가 멋지네. 그 상황에서 녹음 녹화를 할 생각을 하다니 말이야. 아니면 처음 방문했을 때 아멜리의 집에 이미 뭔가를 심어놓고 간 것일까? 아무튼 대단해. 경찰관 아버지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다가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프랑스 여성 아멜리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